네, 안녕하세요. Elastic Security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기업 내에서의 내부 정보 유출 사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어떻게 찾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Little Pharma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고 코비드 관련된 백신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에는 많은 지적자산이 있는데 이런 지적자산이 침해받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업 내 네트워크 보안 이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안 관제실이 있고 티어 1, 2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직원 중에 영업 대표 한 분이 계시고요. 이분은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사에 좀 불만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 사용자가 새벽 시간대에 접속을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대에 회사에 접속해가지고 중요한 자료에 접근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 보안 관제실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지를 한 다음에 다른 뭐 위반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내보내는 정황이 포착을 했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케이스를 등록을 하고 티어 2로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합니다. 티어 2 보안 분석관은 더 많은 이제 근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사팀이나 법무팀으로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 전체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바나 화면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먼저 아마 대부분의 보안 관제실에서는 대시보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모에서도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통 탑 5, 뭐 얼러트, 뭐 바텀 5 이런 거 보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현재 경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볼 거고 데이터 소스별로도 한번 분석해 보고 사용자, 가장 활동이 많은 사용자 이런 것들 아마 보고 계시겠죠. 또 지리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서 경고 혹은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특정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머신러닝 스윙 레인 차트를 아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하고 Anomaly Explorer로 이동을 합니다. 네, 머신러닝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화면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스윙 레인에는 두 개의 머신러닝 잡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타라고 하는 인증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인증과 관련된 로고들을 수집을 했고요. 여기서는 unusual access time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접속하는 시간대에 뭔가 이상 행위가 발견되는 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쭉 정상이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unusual folder access라고 하는 잡이 돌아가고 있었고 평소에 잘 접근하지 않는 폴더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단에 이렇게 표로도 나오는데요. 네, 하나를 열어보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은 스티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잘 접속하지 않던 시간대에 접속했던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액추얼과 티피컬이 있는데 티피컬이 보통은 이 사람이 01시에 접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액추얼에서 13시에 접속을 했죠. 1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접속을 했다는 얘기는 새벽 시간대 모두가 다 퇴근한 후에 접속을 했다는 얘기죠. 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어떤 요인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안 분석가라면 더 깊이 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고 이제 심 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심 앱으로 이동하게 되면 심에서는 어떤 탐지 엔진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룰에 걸리는 것들을 같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이 돌면서 얼러트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위에 검색 조건들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요. 필터를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심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내려보면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제 탐지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unusual authentication time for user라고 하는 얼러트가 하나 발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시작해도 좋지만 요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조사를 시작을 할 건데 조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일라스틱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 버튼을 누르고 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선택했었던 그 얼러트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보안 분석가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다른 어떤 얼러트들이 이 사용자를 기준으로 발생된 건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제 데이터 소스를 탐지 얼러트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일어났었던 앞뒤의 정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를 구분짓는 인자는 user.name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우어 조건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왔죠? 자, 한번 밑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방금 우리가 찾았던 unusual authentication alert가 있고 이 사람은 그 후에 G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가지고 unusual shared drive access 경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는 또 USB storage device detected 새로운 USB 장치를 꽂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 아닌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 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특정 사용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보안 분석가는 이런 어떤 증적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 조사 환경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뭐 티어 1 내부 정보 유출 의심 그다음에 뭐 스티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고 조사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매번 요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링크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공유를 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내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케이스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ew 케이스로 하고요. 제목은 똑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태그로는 뭐 인사이더 threat로 하고 그러면은 일라스틱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저 타임라인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회사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티켓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case 하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 케이스는 리포트가 알렉스고요. participant도 알렉스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자가 와서 봤을 때는 이런 거 클릭해서 보겠죠. 클릭해 보면 방금 제가 분석에 사용했던 타임라인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만약에 티어 2 보안 분석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 타임라인을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티어 2 분석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모든 이벤트 조사, 프록시 조사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는 티어 1이었으니까 주로 탐지된 결과 위주로 봤다 그러면 티어 2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접속을 했었던 웹사이트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은 보통 프록시 러그에 웹 액세스 러그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의 데이터셋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데이터셋 필드를 활성화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옥터 시스템이 있고 Zscaler. 요게 이제 프록시 그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로만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vent.dataset은 Z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Zscaler로 필터링이 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보고 싶은 게 요 각각의 이벤트가 어떤 URL인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또 어떤 필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URL 카테고리가 있네요. 그래서 URL의 오리지널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프록시 서버에서 프록시 솔루션에서 수집한 로그에서는 이 사용자, 이 스티브라고 하는 사용자가 접속했었던 모든 URL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라스틱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이 데모에서는 보면은 그 회사 이름이 Little Pharma잖아요. 경쟁사로 빅 파마가 있거든요. 이 사람 보면은 링크드인에서 빅 파마 CEO 정보도 조회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빅 파마 정보도 보고 막 이런 행위들이 보입니다. 과거로 또 이제 가보면 뭐 뭔가 그런 화면 그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쭉 찾아보고 저는 그 첫 페이지로 와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핀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핀을 꽂아 놓고요.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됐을 거니까 이거를 원래 있었던 케이스에다가 다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경쟁사 접속 시도 정황 포착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증거들이 다 남았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법무팀, 인사팀한테 전달을 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부 정보 유출 관련된 데모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